우리는 늘 현실이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 진짜 의미는 모른 채 그저 그 말만을 믿고 살아왔지요.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고민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시기가 길어지면 내가 아직 미숙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탓하거나 억지로 자신을 바꾸려 하며 필요 이상으로 삶의 무게를 떠안았던 적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거울의 법칙에 대한 해석이 지금까지 계속 어긋나 있었고 그 진짜 원리를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것이라면 여러분의 삶은 오늘부터 놀랍도록 가벼워질지도 모릅니다. 사실 거울은 여러분의 성격이나 노력을 비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울은 훨씬 더 섬세하고 아름다우며 한층 더 다정한 원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울에 비치고 있는 것은 당신이라는 존재 그 자체가 아니라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머금고 있는 주파수의 상태입니다. 그 주파수가 빛처럼 세상으로 반사되어 비슷한 분위기의 사건이나 사람을 끌어당기기도 하고 반대로 멀어지게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날은 마음이 요동치고 또 다른 날은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차이야말로 거울의 법칙이 가진 진수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현실이 사실 여러분의 과거가 남긴 잔상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여러분의 에너지가 반영된 미래는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니 전혀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수면 아래에서는 고요하게 새로운 현실이 형태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알게 된 순간 많은 사람은 진작에 이미 변해 있었구나 하고 눈물을 흘릴 만큼 깊은 안도감을 느낍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진정한 거울의 법칙은 결코 자신을 자책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고 삶을 한결 가볍게 만들며 현실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한 아름답고 다정한 인생의 지도입니다. 알면 알수록 여러분의 세상은 부드럽고 선명해지며 마침내 당신다운 빛을 되찾아갈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거울의 진짜 모습을 함께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보다 훨씬 가벼워져 있을 것이고 다가올 미래가 견딜 수 없이 기대될 것입니다. 우선 99%의 사람들이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거울의 법칙의 진짜 정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은 싫은 사람을 만나면 그것이 내 내면을 비추는 것이며 현실은 내 마음의 거울이라고 이해해왔습니다. 물론 그 말에도 일부 진실은 담겨 있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다정함을 소중히 여기며 마음을 다잡은 날일수록 왠지 모르게 공격적인 사람을 마주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마음을 잘 정돈했는데도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만약 거울이 여러분의 내면 그 자체를 비추는 것이라면 이런 모순은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관점은 거울이 비추는 것이 당신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거울이 반사하는 것은 당신의 가치나 인격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 당신이 뿜어내고 있는 주파수의 상태입니다. 주파수란 당신의 의식이 어느 높이에 있는지, 어떤 리듬으로 세상을 느끼고 있는지 보여주는 공기 흐름 같은 것입니다. 즉, 거울은 당신의 성격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현재 위치를 조용히 알려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날은 미워 보이고 다른 날은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상대방이 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주파수가 변했기 때문에 거울에 비치는 모습이 달라진 것입니다. 카메라의 필터를 바꾸면 풍경이 극적으로 달라지듯 주파수가 변하면 현실의 분위기도 순식간에 바뀌어 버립니다. 이러한 관점을 이해하면 많은 분이 오랫동안 품어왔던 내가 부족해서 이런 현실이 찾아오는 거야 라는 괴로움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거울은 당신을 탓하지 않습니다. 공격하지도 않으며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당신의 상태를 알려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언제든 조용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울의 법칙은
삶을 가볍게 만들기 위한 법칙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겪어온 사건이나 인간관계조차도 나쁜 의미가 아니라 지금 상태는 이렇단다라고 다정하게 알려주는 메신저였습니다. 그 전달 방식이 때로 자극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여러분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깨달음이기 때문입니다. 즉, 현실은 적이 아니라 단순한 반사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만으로도 삶을 바라보는 방식은 크게 달라집니다. 현실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해석하는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거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정하고 든든한 내 편이며 여러분의 미래를 밝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아야 할 점은 거울이 우리의 무의식적인 초점을 비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거울의 법칙을 생각하면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는 단순한 원리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물론 생각하는 방식도 영향을 미치지만 실제로 거울에 반사되는 것은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곳에서 가장 강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입니다. 즉, 우리가 평소에 알아차리지 못하는 무의식의 초점이야말로 현실의 대부분을 결정짓습니다. 그렇기에 원하지 않는 현실이 계속될 때 그것은 당신의 가치나 노력 부족이 원인이 아닙니다. 단지 무의식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 예전 그대로 머물러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생각은 전체의 단일 %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9%는 무의식의 영역으로 그곳에는 과거의 기억이나 굳어진 생각, 습관, 너무나 당연하다고 믿는 세계관이 고요히 잠들어 있습니다. 이 99%의 무의식적 초점이 당신이 어떤 주파수를 내보내고 무엇을 현실로 선택할지를 좌우합니다. 거울이 반사하는 것은 바로 그 99%의 깊은 층입니다. 표면적인 생각만 바꿨을 때 현실이 움직이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패하고 싶지 않다고 강하게 생각할 때 겉으로는 성공을 바라는 것 같지만 무의식에는 실패라는 초점이 강하게 남습니다. 무의식은 부정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 하고 싶지 않다는 말은 결국 무엇을 바라보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미움받고 싶지 않다, 손해보고 싶지 않다, 배신당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들 역시 무의식의 초점을 미움받다, 손해보다, 배신당하다라는 주제에 고정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초점이 거울에 그대로 반사되어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두려워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에 찬 진실입니다. 무의식의 초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현실이 통째로 뒤바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잘못했던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선택한 초점이 우연히 어긋나 있었을 뿐입니다. 초점은 언제든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아무런 부담 없이 바꿀 수 있습니다. 억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아도 무의식의 초점이 바뀌면 거울은 즉시 비춰내는 세상을 바꾸어 줍니다. 무의식의 초점을 알아차리는 가장 빠른 방법은 자주 일어나는 일, 반복되는 패턴, 왠지 모르게 똑같은 주제가 계속되는 상황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 너의 의식은 이곳을 향해 있어라고 다정하게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거울은 항상 당신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부분을 살며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현실에 휘둘리거나 자신을 자책할 필요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나아가 거울의 법칙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의 현실이 현재의 당신을 비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의 현실은 사실 몇 달 전 당신이 내보냈던 주파수의 녹화 영상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은 현실이 바뀌지 않을 때 아직 내가 변하지 못한 걸까, 내 노력이 부족한 걸까 하며 자신을 탓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당신이 이미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낡은 현실이 시간 차이를 두고 조금 늦게 도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훨씬 가벼워졌는데도 일이나 인간관계가 즉시 바뀌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 그 변화가 현실로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밤하늘의 별빛이 실제로는 수년 전에 뿜어져 나온 빛인 것처럼 현실 또한 조금 늦게 당신에게 도달합니다. 이 원리를 알고 나면 조급함은 고요히 사라집니다. 아,
지금의 나는 이미 진작에 변해 있었구나 하고 말이지요. 지금 당신이 내보내고 있는 새로운 주파수는 이미 수면 아래에서 미래의 현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을 뿐 확실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변화하겠다고 결심한 순간부터 미래의 현실은 조용히 다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해 현실이 즉시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변하지 않았다고 단정 짓는 것은 크나큰 착각입니다. 현실은 당신의 주파수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늦게 반사할 뿐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지금 아무리 다정하고 가벼우며 평온한 상태에 있더라도 과거의 무거운 주파수가 현실에 아주 조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 남은 잔상에 휘둘리게 되면 오히려 본래의 좋은 흐름을 가로막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현실이 변하기 시작하는 전조 증상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소보다 차분해졌다거나 예전만큼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게 되었다거나 기분 나쁜 일의 여운이 짧아졌다거나 직감이 맑아지는 것. 이것들은 모두 주파수가 이미 변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현실이 변하기 전에는 반드시 내면의 변화가 먼저 일어납니다. 그 변화를 천천히 음미하며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단숨에 현실이 크게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삶을 바꾸기로 결심하고 주파수가 가벼워지기 시작할 무렵, 묘하게도 하필 또 이런 일이 생기네 싶은 불쾌한 일들이 갑자기 찾아오곤 합니다. 계속 반복되어 온 문제와 비슷한 상황이 다시 등장하거나 껄끄러웠던 사람에게 연락이 오거나 마음을 어지럽히는 일이 불쑥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은 이 순간 역시 나는 아직 변하지 않았어. 또 똑같은 상황을 끌어당기고 말았어라며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변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아주 특별한 현상입니다. 거울의 법칙에는 졸업 확인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낡은 주제를 떠나보낼 준비가 끝나고 주파수가 전환되려 할 때 일어나는 최종 테스트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과거의 문제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지 당신 자신의 무의식이 확인하러 오는 타이밍인 것이죠. 이것은 벌도 아니고 시련도 아니며 당신이 새로운 무대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마무리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나를 상처 주었던 사람이 갑자기 또 가시돋친 말을 던집니다. 예전 같았으면 발끈했을 일인데 왠지 모르게 전처럼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반응하지 않는 상태야말로 거울이 제 역할을 다하고 깨지는 순간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변하여 이제 그 문제에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졌을 때 거울은 마지막 영상을 보여주고 사라집니다. 마치 게임의 마지막 관문에서 적을 물리친 순간 화면이 스르륵 전환되듯 낡은 현실이 조용히 끝을 맺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최종 테스트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당신이 변했다는 증거라는 점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에게는 애초에 이런 테스트조차 찾아오지 않습니다. 주파수가 변한 사람, 내면의 기준이 높아진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특별한 신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그저 나쁜 일이 생겼다고만 착각해왔습니다. 이 최종 테스트의 진정한 목적은 당신의 반응을 통해 거울의 역할을 끝내는 것입니다. 화내지 않고, 싸우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그렇다고 억지로 웃지도 않으면서 그저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서 필요 이상으로 반응하지 않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울은 이 주제는 이제 완전히 끝났구나 라고 판단하여 그 문제를 더 이상 비출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주파수에 맞는 현실의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불쾌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야말로 사실은 당신의 현실이 크게 변하기 직전의 순간입니다. 이것은 파동이 가벼워졌다는 증거이자 삶이 요동치기 직전의 전조와 같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곧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구나 하고 고요하게 확신해도 좋은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가장 괴로워지는 순간은 어쩌면 현실을 억지로 바꾸려고 애쓸 때일지도 모릅니다. 어떻게든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주기를 바라고 상황을 좋게 만들려 하고 잘 풀리지 않는 부분을 고치려 합니다. 이렇게 거울에 비친 세상을 필사적으로 바꾸려 하면 할수록 마음은 무거워지고
오히려 현실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울 자체를 바꾸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거울 표면을 아무리 열심히 닦아도 거기에 비친 내 모습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바꿔야 할 것은 거울을 바라보는 각도나 거리, 즉 당신이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서 있는 위치입니다. 거울의 법칙에서도 완벽하게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현실을 바꾸려 하지 말고 현실을 바라보는 위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거울에 비치는 모습이 놀랍도록 변하기 시작합니다. 삶에는 세 가지에 서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의 위치입니다. 이곳은 현실에 오직 반응만 하는 자리입니다. 일어난 일에 휘둘리고 상대방의 말에 마음을 지배당하며 끊임없이 비춰진 세상 속에서 끌려다니듯 살아가는 것처럼 느낍니다. 이 위치에 있으면 거울에 비친 일들이 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져 괴로움이 지속됩니다. 두 번째는 관찰자의 위치입니다. 이곳은 한 걸음 물러서서 거울을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일어난 일의 의미를 냉정하게 이해하거나 감정이 가라앉기를 기다리거나 내 무의식적인 반응을 담담히 바라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이 자리에 서는 것만으로도 거울에 비친 세상에 여유가 생기고 마음의 공간이 넓어집니다. 내면의 수많은 치유는 이 관찰자의 위치에 설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삶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창조자의 위치입니다. 이곳은 현실을 스스로 선택하는 입장에 서는 자리입니다. 거울에 비친 영상에 그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주파수를 내보내며 어떤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라는 내면의 선택의 의식을 집중하는 위치입니다. 이 자리에 서면 거울에 비치는 현실이 자연스럽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건에 지배당하는 대신 사건의 의미를 스스로 다시 쓸 수 있게 됩니다. 서 있는 위치가 바뀌면 똑같은 현실을 보고 있어도 그것은 완전히 다른 영상이 됩니다. 화를 내고 있는 사람도 당신이 피해자의 위치에 있을 때는 나를 공격하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관찰자의 위치에 서면 내게 배움의 기회를 가져다 준 사람이 되고 창조자의 위치에 서면 나의 낡은 주파수를 졸업하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로 바뀝니다. 상대방은 변하지 않았더라도 당신의 위치가 바뀐 것만으로 거울은 전혀 다른 세상을 비춰냅니다. 이렇게 관점을 바꾸고 현실을 다시 쓰려 할 때 가장 강력한 영상 편집 도구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감사의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이 감사는 좋은 것이니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감사가 가진 진짜 힘은 그렇게 얄팍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감사란 거울에 비친 영상 그 자체를 편집해버리는 아주 특별한 스위치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순간 당신의 주파수는 한 단계 훌쩍 높아지고 그 주파수에 맞춰 새로운 현실이 조용히 재조립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뇌과학, 심리학, 양자역학적 관점 모두에서 설명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원리입니다. 감사는 당신의 의식을 부족함의 시선에서 충만함의 시선으로 전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뇌는 평소 무의식 중에 부족한 것,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 위험할지도 모르는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찾아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생존 본능에 따른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감사를 활용하면 이 생존 본능의 스위치가 일시적으로 꺼지고 뇌가 안전과 안심, 풍요로움의 주파수로 바뀝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울은 당신의 주파수에 맞춰 세상을 비추기 때문에 감사가 태어난 순간 거울에 비치는 영상도 부드러워지고 다정해지며 새로운 가능성이 스며들 수 있게 됩니다. 감사는 현실 자체를 억지로 바꾸는 힘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필터를 바꾸는 힘입니다. 필터가 바뀌면 똑같은 사건이라도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억지로 하는 감사는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는 점입니다. 마음이 아픈데도 억지로 감사해야 해라며 자신을 몰아붙이면 오히려 괴로움만 커집니다. 그것은 깊은 내면에서 정말은 너무 힘들어라고 외치는 감정을 억누른 채 주파수가 엉켜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을 필요도, 억지로 긍정적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 감사는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을 때
문득 피어오르는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감사의 스위치를 쉽게 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 가볍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기적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숨을 쉴 수 있는 것,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차 한 모금이 따뜻한 것, 하늘이 맑고 예뻤던 것, 그런 소박한 감각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애써 힘을 주지 않아도 단 한 방울의 감사만으로 주파수는 부드럽게 정돈되어 갑니다. 감사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무리해서 짜낼 필요도 없습니다. 아주 작은 온기를 느낀 순간 그것만으로도 거울은 비춰내는 영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미래는 언제나 당신의 손으로 다정하게 다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거울의 법칙을 깊이 들여다본 여러분은 이미 스스로 깨닫기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현실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을 다정하게 비추며 다음 단계로 이끌기 위해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리고 거울에 비친 세상에 끊임없이 반응만 하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그 거울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쪽으로 자신의 위치를 옮길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거울 밖의 세상으로 발을 내딛는 삶의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울 속 세상에 머물러 있는 동안 우리는 아무래도 비춰진 영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기분 좋은 일이 비치면 기분이 들뜨고 불쾌한 일이 비치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마치 거울에 비친 날씨에 내 기분이 통째로 휘둘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거울의 법칙을 깊이 이해한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영상은 어디까지나 반사일 뿐이며 진짜 나는 그 바깥에서 고요하게 계속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거울 밖에 선다는 것은 현실의 반응자가 아니라 현실의 선택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어난 일에 의미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 일에 내가 주도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쪽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의 전환은 삶을 극적으로 바꿔놓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주파수가 먼저 미래의 형태를 만들고 그 미래가 시차를 두고 현실로 투영된다는 원리를 이미 온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울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불쾌한 일이 생겨도 졸업을 위한 최종 확인인가 보내 하고 담담히 받아들이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기쁜 일이 생기면 내 주파수가 잘 정돈되었다는 증거구나 하고 다정하게 기뻐합니다. 삶을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신호로 바라보는 삶의 방식은 마음에 깊고 든든한 안도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울 밖으로 걸어 나온 순간부터 당신은 본격적인 창조의 장에 들어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내가 먼저 주파수를 결정하고 그 주파수에 맞는 미래를 선택해 나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저 현실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삶과 비교하면 그 자유도는 차원이 다릅니다. 당신이 자신이 원하는 세상을 조용히 선택한 순간 거울은 그 의도에 맞춰 부지런히 영상을 재조립하기 시작합니다. 창조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재능이나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내 인생이라는 창조의 주인공이다라는 사실을 조용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 마음가짐 하나만으로도 당신의 주파수는 변하기 시작하고 눈에 보이는 풍경도 만나는 사람도 끌어당기는 흐름도 눈에 띄게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거울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거울을 읽어낼 줄 알게 되었고 거울을 다룰 수 있으며 마침내 거울을 뛰어넘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까지 함께 마음을 열고 배워온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도달하게 될 다음 단계입니다. 자, 앞으로의 당신은 현실에 그저 반응하는 쪽이 아니라 현실을 선택하는 쪽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미래를 살아가고 싶은지 고요하고 가볍게 자유롭게 결정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이 순간부터 끝없이 아름답게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의 긴 이야기를 여기까지 조용하고 끝까지 지켜봐 주신 여러분께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함을 온전히 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소중한 시간 속에서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제 마음은 말할 수 없이 벅차고 충만해집니다. 무엇보다 이 내용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려 해주신 여러분의 그 다정함과 깊은 감수성에 깊은 존경을 담아 인사를 건넵니다. 거울의 법칙은 단지 지식으로 안다고 해서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처럼 고요한 마음으로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며 들어주시는 분들의 곁에서야말로 그 진짜 힘이 부드럽고 다정하게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나누었던 이야기들은 결코 여러분에게 더 열심히 노력하라거나 힘을 내라고 다그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이 애쓰고 노력해온 당신이 이제는 조금이라도 어깨에 힘을 빼고 더 가볍고 유연하게 한결 부드럽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았습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 중에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순간이 있었거나 그럴지도 몰라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부분이 단 하나라도 있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내면이 이미 새롭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삶은 원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아주 조용하게 변해갑니다. 거창한 노력도 억지스러운 긍정도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눈부신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부디 그 아름다운 흐름을 다정하게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미래가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하고 오늘보다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는 나날들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거울 속 세상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거울의 뜻을 읽어내는 사람으로 더 나아가 거울을 넘어 스스로 선택하는 찬란한 미래로 여러분은 이미 그럴 준비가 온전히 되어 있었기에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곁에 가닿을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이 글과 함께 해주신 당신은 정말로 다정하고 자신의 마음에 솔직하며 자신의 삶을 너무나도 소중히 대할 줄 아는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 귀하고 예쁜 마음을 부디 당신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소중하게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은 앞으로 한층 더 부드러워지고 더욱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그렇게 되기를 응원합니다. 이 따뜻한 기운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호응과 댓글로 마음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한마디가 이 이야기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부디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한층 더 다정하고 빛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